네, 그 진투방 오늘 9회차 두 번째 코너인데 제가 그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너 이름은 짜잔 요겁니다. 예, 신의 한수. 예, 새 코너인데요. 그 신의 한수 오늘 그 첫 번째 그 지배구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배구조. 예, 다른 말로 뭐 경영승계. 예, 얼마 전에 뭐 제가 몇 번 해드렸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들 그 어렵다고 하시고 또 궁금해하시길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왜 제가 이 코너 이름을 신의 한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팍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제가 그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거 방송이긴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갖고 좀 판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그려놨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 간의 지배 구조를 그냥 다 그릴 수가 없어갖고 핵심만 이렇게 그려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 계열사 위주로만 최대한 압축해서 좀 지배 구조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의 한수라고 그랬잖아요, 코너가. 근데 제가 부제목을 또 달아봤습니다. 부제목은 뭐냐면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많이 들어보셨죠?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데자뷰. 어디서 예전에 내가 본 것 같다. 그죠? 똑같아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얼마 전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랑 그 합병이 최대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럼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도대체 다음 타자. 그 현대차 그룹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발 앞서서 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그래서 좀 현대차 그룹 얘기를 할 건데,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왜 데자뷰라고 하는지. 판박이 붕어빵 똑같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먼저 그 삼성그룹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제일모직이 있어요. 제일모직. 지배구조 정점에 있죠. 저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분이 23.23%를 들고 있어요. 이재용 그 부회장이 최대 주주죠. 그리고 제일모직이 중간 금융 지주회사인,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분이 몇 프로냐? 19.34%예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했잖아요. 왜 합병을 했냐? 왜 합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뭐 수십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한 핵심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기업은 어딜까요? 제일모직이다? 아니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이재용 회장이 거의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도 삼성전자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자기가 지배를 해서 가져야 되는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보니까 삼성물산이라는 계열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4.06%를 갖고 있네? 그죠? 그러면 제일모직이랑 요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기존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 4.06%가 제일모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왜? 삼성물산은 흡수 합병이 돼서 소멸,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다 자연스럽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해버리면 기존의 삼성전자 지분 4.06%가 제일모직으로 이전이 된다,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큰 비용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한 건데, 자, 그럼 현대차는 어떠냐? 현대차 그룹은. 지금부터 중요하죠. 그럼 이번에 현대차 그룹을 볼까요?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지배 구조에 있어서 핵심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삼성으로 치자면 제일모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그 계열사, 회사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그죠?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그룹으로 치자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업은 어딜까요?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매출이 제일 크니까. 그죠? 현대차.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왜 붕어빵, 데자뷰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 부회장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지분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차그룹은 3세가 누굴까요? 정의선 부회장이죠.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도 안타깝게 현대모비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판박이 똑같죠. 근데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20.78%의 지분을 들고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그죠? 그리고 삼성으로 치자면 제일모직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디다?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 거의 그 정의선 부회장의 개인 회사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보시는 것처럼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23.29%를 들고 있어요. 거의 최대 주주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만약에 현대차 그룹도 삼성이 했던 것처럼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대한 비용이 안 들까요? 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합병을 해버리면. 그죠? 마치 삼성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처럼. 그러면 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를 합병을 시켜버리면 현대모비스가 들고 있던 기존의 현대차. 그죠? 현대차의 그 지분 몇 프로예요? 여기 보시면 20.78%가 자연스럽게 글로비스로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의선 부회장 바람대로 현대차를 가볍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할 것 같다는 지금 설이 증권가에서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떠돌았어요. 아마 합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이 하는 걸 봤잖아요. 더구나 그 엘리엇이 만약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번에 합병안을 부결을 시켜서 합병안이 통과가 못 됐다면 정의선 부회장도 약간은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야, 저 삼성 보니까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망쳐놓고 있네. 야, 그럼 우리도 만약에 합병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물론 뭐 완전히 게임 끝나버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합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예? 그죠? 자, 근데, 그래서 그 주가를 보면 이것도 데자뷰야. 삼성이랑 똑같아. 자, 삼성이 왜 이번에 말이 많고 문제가 됐던 겁니까? 엘리엇도 그렇고, 뭐예요?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합병 비율에. 어떻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뻥튀기 돼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너무 떨어져 있었죠. 그 당시에. 그죠? 자기 순자산,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게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을 그것을 반영을 해서 몇 대 몇으로 했었어요. 제 기억에 1대 0.35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헷갈리신다고 그러는데, 자, 흡수 합병이 됐건 그냥 양사 합병이 됐건 간에 합병을 할 때는 항상 합병 가액이라는 게 있고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하나로 합쳐. 그죠? 그러려면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주가와 즉 그 기업의 가치와 B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주가 즉 기업의 가치를 서로 비교를 해서 비율을 정해서 이 비율대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둘을 하나로 합치는데. 근데 자, 제일모직은 왜 주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었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었죠. 뭐냐?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0.57%밖에 안 돼. 그죠? 굉장히 작어. 그러니까는 당연히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잡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잡아야 이재용 부회장으로선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지분율이 조금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제일모직의 주가를 너무 낮춰버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띄워버리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불리합니다. 왜? 당연하지. 그럼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제일모직의 주식 한 주 이상과 서로 맞바꿔야 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23.23%의 그 지분율도 확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7%, 16% 이러면 지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대 0.3으로 낮게 잡은 거야. 그래서 엘리엇도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죠. 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현대모비스 주가를 보시면요. 현대모비스 주가를 보시면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내리꽂았어요. 지하 3층까지 막 뚫고 내려가 주가가. 그죠? 물론 그 현대모비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 회사잖아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 대한 납품 의존율이 매우 높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현대 기아차가 잘 팔려야 돼. 현대차 기아차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야 현대모비스도 그만큼 납품 양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럼 현대모비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럼 순이익도 증가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대차가 제가 지난번에도 현대차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얘기고요.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여기서 약간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음모론이라고 할까? 제가 보기엔 그래. 일부러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오르지 못하도록 위에서 찍어 누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앞으로 향후에 합병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삼성 얘기랑 똑같아.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가 정의선 부회장인데, 만약에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막 올라. 그죠? 시가총액도 올라가겠죠? 반면에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의 주가가 만약에 하염없이 계속 떨어져. 그렇게 되면 합병 비율에 있어서 정의선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삼성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현대모비스 주가를 그동안 찍어 눌렀던 것도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합병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죠? 아셨죠? 그래서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주목하자 이겁니다. 주목하자. 근데 조금 좀 제가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현대모비스 주가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봤어요. 차트를 봤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가 18만 5,500원을 찍었었는데 요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차트인데, 그죠? 현대모비스 차트인데 여기 최소값 딱 찍고 쭉 올라와서 61선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61선에 딱 걸려 있어서 글쎄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대략 한 20% 정도 좀 올라버렸는데 상관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렇다가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고요.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관심 종목 리스트에다가 요거 현대모비스를 집어넣어 놓으시고요. 매일매일 주가를 좀 체크해 보세요,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근데 제가 예상컨대 61선을 확 뚫어내기는 힘들다, 내가 봤을 때는. 그죠? 61선에 당분간 계속 걸려서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좀 두들겨 맞고 다시 내려오든가. 그럼 좋은 거죠. 그죠? 61선에 걸려서 계속 횡보를 하든가, 쭉 지켜보니까, 아니면 근데 두들겨 맞고 내려왔다.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요거는 단기가 아니죠. 중장기로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장 내일 일주일 후에 그런 단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우리 정성원 씨가 다 하는 거고 몇 달은 보셔야 될 거예요. 한 6개월 이렇게. 그죠? 대신에 합병 이슈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할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 대본다면요. 첫 번째는 앞에 삼성물산이 그랬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지금 그 외국계 자금이 그동안 사실 현대모비스를 저 바닥에서 계속 매집을 해왔습니다. 계속 사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지분을 들고 있어요. 외국계 자금.
뭐 그 안에는 뭐 헤지펀드도 있을 테고 외국계 기관 투자가도 있을 테죠, 물론. 근데 그럼 걔네들이 이거를 왜 그동안 현대모비스 주식을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멍청인가? 그걸 왜 사 모았을까요? 예. 제가 항상 강조드렸는데 우리가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특히 헤지펀드는 뭐 엘리엇도 헤지펀드지만 그런 펀드가 대표적인 거지만 외국계 자금들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돈 냄새를 정말 잘 맡아. 그래서 뭐겠어요? 딱 낌새를 챈 거죠. 이거 봐라. 현대모비스도요. 지금 삼성물산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현대모비스란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에 1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퍼가 어떻게 보면 그 가치 반영된 게 똔똔도 안 돼. 그러니까 훨씬 낮게 반영이 돼 있어. 그러니까는 외국계 자금들이 벌써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잽싸게 들어와서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니네 이제 앞으로 합병할 것 같은데 합병 얘기만 나와봐라 한번 어디 두고 보자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기 현대모비스를 뭐 먹을 게 있다고 들어왔겠어요. 예? 그런 걸 다 본 겁니다. 예. 야 이거 삼성이랑 완전히 똑같네. 판박이네. 완전히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계속 좀 지켜보시라는 거고요.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리고 좀 지금부터 또 이제 좀 편하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참고 삼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들으셔도 되고 나 이제 지루하다. 예. 더 이상 듣기 싫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참고는 하시면 좋겠죠. 뭐냐면 자 삼성이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물산의 자 주주가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가 삼성 SDI죠. 그 다음에 삼성화재 그리고 이재용 씨 이렇게 있는데 국민연금이 13.15%를 들고 있었어요. 삼성물산의 지분을. 그래서 그 합병안이 통과되냐 무산되냐의 그 최대 관건 즉 변수가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어느 쪽 편에 설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물론 결국에는 마지못해 이제 삼성 눈치 보느라고 삼성 편을 들었지만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도요. 정몽구 회장이 6.76%를 갖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5.66%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차가 16.98%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여기도 또 들어가 있네. 예.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웬만한 재벌 대기업 지분 다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는 게 없어. 근데 요거는 삼성물산보다 비율이 좀 낮아. 지분율이 7.69%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삼성처럼 또 이번 합병 발표가 되고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때 과연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누구 편을 들까 궁금하다는 거죠. 과거엔 삼성 편을 들었는데 현대모비스 편을 들까요? 아니면 그 외국계 자금 그쪽 편을 들까요?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제 예상인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왠지 그냥 제 생각이라고 강조드려요. 또 허위 사실 유포한다고 또 그럴까봐. 왠지 현대모비스 편을 안 들 것 같다. 즉 외국계 자금 편을 들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스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그룹 얘기하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얘기를 또 잠깐만 좀 해볼게요. 아직 상장이 안 됐죠. 비상장사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요. 올 초만 해도 장외시장에서 한 주당 100만 원 이랬었는데 막 130만 원, 140만 원까지 막 올라가요. 비상장주인데 그건 또 왜 그럴까? 궁금하시다고 해서. 첫 번째 가장 큰 핵심 이유는 뭐겠어요? 현대 엔지니어링도 조만간에 분명히 반드시 상장을 시킬 거다. 이래갖고 몰려드는 겁니다. 장외 종목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상장 차익 먹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도대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킬 거라고 보냐? 그거는요. 핵심만 얘기하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물류회사예요. 근데 글로비스의 매출의 90% 이상이 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다 나오죠. 다 몰아준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즘 그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죠. 뭐예요?
일감 몰아주기죠.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한 거죠.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니까 글로비스로다가 전부 다 물량을 준 거예요. 그죠? 이 물류회사야. 예를 들면 자동차 대형 선박에다가 현대차, 기아차에서 차를 만들면 그 차를 싣고 외국으로 가서 수출을 하려면 차를 외국으로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으로. 그걸 다 몰아준 거죠. 그래서 배에다 자동차를 싣고 가는 거죠. 물론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닌데 그 물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가 그걸로 매출이 10조가 넘어갔어요. 10조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주가를 막 띄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는데요. 팁이에요, 팁. 지금 뭐 대림도 뭐 경영권 승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해욱 씨가 3세죠. 그래서 대림 코퍼레이션이랑 대림 INS하고 또 합병을 했죠. 대림도 그렇죠. 뭐 LG그룹도 그 구강모 씨가 3세인데, 근데 내가 보기엔 LG그룹은 뭐 아직은 멀었는데 합병 얘기 나오려면. 근데 다 마찬가지야. 뭐냐면 이게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야. 근데 내 자식이 있어. 내 아들이 있는데 또는 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그룹을 이제 얘한테 물려줘야 돼. 조만간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돈을 얼마를 종잣돈을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내 아들한테 줍니다. 그냥 참고로 아세요. 내 아들한테 주면 그 아들이 그거 갖고 회사를 차립니다. 글로비스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삼성 SDS 이런 거. 최대 주주가 돼갖고 회사를 차리든가 아니면 지분을 많이 다량으로 확보를 하죠. 그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비상장 상태에 있는, 즉 상장이 아직 안 돼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다 사들입니다. 다 사 모아. 몇 군데 계열사를 막 사 모은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비상장사를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증시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대한 상장 차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립니다. 그죠? 불린 다음에,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현대 엔지니어링을, 잘 들어보세요. 왜 상장할 수밖에 없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돈을 뭐에다 쓰려고? 그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은 막대한 상장 차익을 챙기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글로비스가 됐건 삼성 SDS가 됐건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야? 버만 판토스가 있죠. 버만 판토스. 얼마 전에 LG 상사가 인수했는데 그것도 물류회사예요. 뭐 최다 물류회사야. 어? 그런 때다가 이제 일감을 2차로 두 번째로 이제 일감을 다 몰아줍니다. 전 계열사에서 야, 다 몰아줘. 저쪽으로. 다 발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순이익도 덩달아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배당을 늘리는 거죠. 내가 최대 주주니까, 내 아들이 최대 주주니까 배당금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배당금 왕창 챙기죠. 그 다음에 상장을 시키고 나면 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상장 차익.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요. 돈을 마련해야 돼. 경영권을 이어받으려면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해갖고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재산을 불려놔서 총알을 만들어 놓는 거죠.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전 계열사에 있는 삼성이든 뭐 LG든 이런 식으로 현대차 그룹이든 계열사에서 핵심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핵심 회사 또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아주 정점에 있는 삼성이면 뭐 제일모직, 그죠? 현대차 그룹이면 현대모비스 이런 데 지분을 내가 사들여야 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분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냥 장 내에서 그 회사의 지분을 내가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돈을 주고 사.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현대모비스다 그러면 정몽구 회장님께서 6.96%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들한테 그냥 물려줘. 지분을 그대로 물려줘.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여 한다고 그러죠. 증여.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내가 증여 받았으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 증여세 내기 위한 돈도 필요합니다. 그게 세금 내기 위한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하면 방법이에요. 자 아들한테 내가 종잣돈을 줍니다. 그럼 그 아들은 그 종잣돈을 받아가지고 증여세 세금 얼마 냅니다. 그럼 그 돈 갖고 우리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의 비상장,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의 회사들의 지분을 다 삽니다.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계열사들을 다 상장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막대한 상장 차익을 내가 먹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전 계열사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다 일감을 다 몰아줘. 그죠? 그럼 거기서 또 내가 돈을 마련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우리 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소유한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다 아니면 뭐 여기는 현대모비스다 이런 그런 기업이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래서 다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 그래서 합병.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그럼 상장 목적은 뭘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얼마 전에 이노션 광고회사죠. 광고대행사 현대차 그룹에 이노션도 상장을 했죠. 그거 왜 상장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돈이 필요하거든. 상장 차익을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룹을 물려받는 거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대차의 지분이 필요한데 현대차의 지분을 사들이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합병을 시켜버리자. 그럼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지분을 내가 갖는 꼴이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실 그 정의선 부회장이 또 현대엠코라는 건설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대엠코라는 건설사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얼마 전에 하나로 합쳤습니다. 합병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합병을 왜 했을까?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2대 주주가 됐고 조만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모 회사인 현대건설을 또 합병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 시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핵심 포인트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로만 가볍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주목을 하자. 그죠? 왜? 삼성에서 이미 한번 그 우리한테 힌트 뭐 답을 알려줬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이번에도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많이 일단 그 성장을 시킨다 뭐 그 얘기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규제하죠. 작년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올해 2월인가 3월까지는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거고. 올해부터는 이제 뭐 짤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죠. 뭐 조사 착수하고 뭐 이런 얘기 좀 신문에 가끔 나오는데 그럼 정부에서도 왜 일감 몰아주기를 저렇게 규제하고 하지 말라고 자꾸 저러는 걸까요? 이유도 이제 아셨겠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영권 승계에 이용을 해먹으니까 공정한 경쟁, 그죠? 시장 경쟁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체제를 무너뜨린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요. 뭐 증여세를 막 때리고 이러는 것도 일감 몰아주기가 증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엉뚱한 증여세를 매기냐. 이해하셨죠? 그것도.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첫 코너 신의 한수 이렇게 이게 정말 신의 한수 아닙니까 여러분? 삼성그룹 보세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해냈을까? 그냥 제일모직에다가 삼성물산을 갖다 받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딱 갔잖아요. 신의 한수죠, 신의 한수.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죠? 현대차그룹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냥 끝내면 아쉽니까? 하나만 더. 그것도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럼 현대모비스 그 주가가 왜 요 근래 요 며칠 뭐 지난주부터 해갖고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냐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왜 오른 거냐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보자면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FRB 뭐 자넷 앨런 의장이 금리 올린다고 계속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달러로 다 자금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가 지금 죽을 쓰고 있죠. 유가도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니까 달러는. 지금 여러분이 항상 보실 때요. 그 종목을 고르거나 뭐 이렇게 내가 뭘 살까 이런 거 보실 때요. 하나의 팁을 또 드릴게요.
응? 지금 시장이,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누가 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냐.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포냐 탐욕이냐입니다. 지금 시장을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요? 군중심리죠. 우와 하고 다 어디로 몰려가? 안전자산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시장에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 우와 하고 다 어디로 몰려가? 위험자산으로 몰려갑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일까요?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일까요?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 탐욕이 지배했었죠. 그래서 성장주, 바이오주, 제약주가 그래서 날아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 올려버린데, 야, 쫄았어. 공포가 닥쳐오는 거. 공포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뛰는 거예요, 지금. 달러로 다 몰려드니까. 달러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잖아요. 환율이 뛰니까 모비스는 뭐야?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부품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뛴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영원히 계속 뛸까요? 업황이 아직 안 좋고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데 저게 언제까지 계속 오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좀 잘 관찰하셨다가 좀 빠지면은 잽싸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탐욕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이 생긴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때부터 계속 서로 자리를 뺏겨왔습니다. 공포가 탐욕한테 바톤을 넘기고 탐욕이 공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 공포가 지배하고 있냐? 탐욕이 지배하고 있냐? 그래서 탐욕이다. 그럼 뭘 사람? 위험자산. 공포다. 안전자산. 근데 그러면 늦죠. 한 발 앞서 나가면 좋겠죠. 예측,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제 곧 공포가 주인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뭐야? 안전자산을 미리 사두세요. 근데 이제 곧 주인이 탐욕으로 바뀌겠구나. 그러면은 위험자산을 사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좀 길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강의처럼 돼버렸네. 근데 하여튼 너무 중요한 얘기고 워낙 질문들을 많이 해서 꼭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진투방 9회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회차에서 봬요.